24년 1분기 타운홀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4년도에도 사회를 맡은 이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는 정말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추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경기도 광주에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 주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오며 추위가 살짝 물러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 추웠다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감기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니까 모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몸이 허약하신 분들께서는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타운홀 미팅 첫 번째 순서로 김영수 전무님께서 23년 실적과 24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관리본부 김영수입니다. 네, 늘 첫 번째 순서로 맨날 실적을 얘기해가지고 좋은 실적이 매번 나오면 좋은데 일단 연말 마감 실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년의 사업계획은 매출 3,810억에 매출 총이익 1,455억, 그다음에 영업권 상각전 영업이익이 473억, EBITDA 631억을 목표로 세워서 저희가 23년도 한 해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고 모든 본부에서 다 노력을 해주셔서 맨 위에 있는 매출은 굉장히 많이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3년도 실적 이제 목표 3,810억 대비해서 132억을 초과 달성한 3,942억으로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전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매출은 많이 달성을 하였는데 그 밑에서부터 숫자가 좀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획상 매출 총이익이 이제 1,455억이었었는데 실적은 마이너스 110억이 차이가 나는 1,345억으로 매출 총이익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또 퀴즈를 낼까 하면 다 시선을 회피하셔가지고, 자, 매출 총이익은 원가를 반영한 거죠. 매출에서 원가를 차감한 거예요. 제조나 품질, 그러니까 생산본부, 품질본부, 저희는 연구소 비용까지 전부 반영한 매출 총이익이 이제 여기서부터 매출에 비해서 많이 빠진 마이너스 110억이 되었고, 저희 영업이익은 이제 그래도 판관비 부분에서 좀 세이브가 좀 계획 대비 돼서 438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35억이 이제 달성이 더 미달이 된 상태고, 에비타는 이제 581억으로 50억 차이 나게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이제 매출의 사업 부분별 매출 달성률하고 그다음에 이익 달성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자, 사업부문별 매출 달성률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그래프가 23년 실적이고 앞에 왼쪽 그래프는 22년 전년 실적 대비 성장률을 보여주고 마지막 그래프는 계획 대비 달성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 총액은 이제 3,942억으로 마감이 됐으니까 전년 3,480억 대비해서는 13% 성장을 했고 올해 계획 대비에는 103%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CMO랑 해외 사업 부문을 합한 달성률을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는 15% 성장을 했고 올해 계획 대비해서는 105% 달성을 했습니다. 사업 이익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가 이제 1,221억이었는데 올해 달성 11% 정도 성장을 한 금액이 달성을 했고, 그리고 계획 대비에는 100% 달성을 하였습니다. 기타는 이제 저희가 개발비 같이 공동 개발한 고객사로부터 개발비 환수도 받고 연구소에서 연구 용역 매출도 하고 저희 임대 매출 그 부분이 합한 게 기타인데, 기타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빠지긴 했는데 계획 대비해서는 105% 정도 초과 달성을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다 초과 달성을 해서 이제 많이 달성을 하였는데요. 이제 이익단에서 빠졌는데, 이익을 보시면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한 5% 성장한 숫자지만 올해 계획 대비해서는 92% 달성. 그리고 영업이익
저희가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죠. 저희 KPI에 들어 있으니까. 영업이익을 보시면 438억이었고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7% 성장했으나 올해 대비해서는 달성률이 이제 계획 대비해서는 달성률이 93%, 이게 이제 소수점으로 보면 92.57%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비타는 이제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한 거, 그렇게 했을 때 전년 대비에는 4% 성장을 했지만 올해 계획 대비해서는 92%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달성률이 이제 93% 정도로 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실적이 이제 위에 있는 표는 이미 말해드린 숫자이고, 매출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적어봤는데, 이제 저희가 당뇨 복합제 신제품 원가율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이제 그런 부분에 매출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고마진이었던 품목들이 좀 품절 이슈가 되고, 뭐 공급 이슈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런 이익률 부분에서 좀 많이 빠지고,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누적 폐기 금액이 좀 평년 대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 금액이 한 47.2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CMO에서 17.5억, 사업 2에서 16.3억, 뭐 기타 12.9억 이건데 연구 허가용 폐기들이 이제 누적되어 있다가 23년도에 폐기 금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23년도에는 매출을 많이 달성을 해 주셨는데 영업이익 달성률이 좀 저조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반영이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올해 그래서 24년도 계획은 숫자를 같이 기억에 남기셔가지고 전 사업 부문에서 이제 뭐 다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24년도는 영업이익까지 다 달성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KPI에 들어갈 숫자인데요. 24년도 매출은 총 4,279억이 목표이고, 그다음 매출 총이익은 원가가 빠진 매출 총이익은 1,543억, 그리고 영업권 상각전 영업이익은 543억, 그리고 에비타는 702억이 목표입니다. 지금 이제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시면 매출 총이익이 이익 달성률이 36.1%,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2.7% 이렇게 달성률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 이제 계획이 매출 총이익이 원래 38.2%였어요. 올해 그러니까 23년도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12.4%였는데 실제 달성은 34.1%에 11.1%인데, 자, 이 24년도에 보시면 계획 대비에는 조금 더 낮게 잡았어요. 아까 38%대였었잖아요. 근데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이익률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 해서 매출 총이익도 잡고, 영업이익도 12.7%로 이제 계획 대비 조금 더 상승한 숫자고, 올해 실적은 11.1%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영업이익률 달성을 더 높이겠다고 이제 목표를 좀 잡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23년 대비해서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많이 잡혀 있는 숫자긴 한데, 저희 제뉴원 분들 다 가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4년 1쿼터만 잠깐 같이 보시면 매출은 1,021억이 목표고 영업이익은 121억 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O가 647억, 사업비에서 350억, 기타 25억을 1분기에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생해 주셨고, 이제 올해도 다 같이 함께 힘차게 달려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 매출은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나 이익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본을 잘 지켜서 품절과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24년에는 목표 100% 달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3년 수고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변영원 전무님께서 생산본부 23년 실적과 24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생산본부장 변영원입니다. 이런 그 전국 생방송이 처음이라서 상당히 좀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어쨌든 우리 제뉴언 사이언스의 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저 생산본부의 지난해 실적과 올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저희 각오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작년 실적부터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23년도에 생산액은 아까 김용수 전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출액 달성하였다시피 저희 생산액도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290억인데 이제 여기 써 있는 금액은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생산본부 목표는 사업일의 그 숫자만 목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290억에 2,390억을 해서 104%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1, 2 다 합하더라도 저희가 한 3,990억 정도 해서 생산액은 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 중에 나머지 또 두 가지가 하나는 생산 캐파 확장을 좀 계속했습니다. 이런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무래도 생산 캐파가 충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충분한 캐파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캐파 확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종공장에는 작년에 이제 11억 정에서 12억 정, 한 1억 정 정도, 제천도 역시 13억 정에서 14억 정으로 한 1억 정 정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종사업장은 이제 타정기라든가 개수기, 그다음에 PTP 같은 포장 라인을 이제 추가를 계속했고요. 제천 공장 역시 이제 타전기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타전기도 추가했고 그 외에 충전기라든가 특히 이제 레이저 인쇄 선별기 그리고 하이시어 믹서 그리고 이제 코팅기까지도 들어왔는데요. 이런 그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계속 캐파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그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또 시장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달성하기에 다들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물리적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우리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했던 노력이 이제 계속하는 게 제조 단위 증량이라든가 설비 재분배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세종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9품목의 제조 단위를 증량했고요. 그다음에 설비 재분배 이건 뭐 그동안 이제 사용 가동률이 조금 낮은 설비 쪽으로 뭐 가동률이 높은 설비의 제품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5품목 그리고 포장 밸리데이션이 6품목 PP. 그다음에 이제 그 제천 같은 경우에는 5품목 했는데 이 역시 뭐 저희 생산 본부만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고 역시 그 품질본부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주셨고요. 또 사업본부라든가 다른 부서들의 모든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덕분에 목표액의 이제 생산액은 달성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아까 이제 김영수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익이 좀 달성이 좀 덜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초보라서 실수했는데요. 2024년 이제 생산본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 목표액을 달성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매출액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저희 매출액 대비 이제 생산 총액을 매출액 대비 103%, 3%더 생산한다. 이게 저희 목표가 되겠고요. 역시 이제 계속 어떤 그 S&OP 프로세스를 고도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생산 리드 타임 단축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 리드 타임 단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생산 일수를 좀 늘려보고요. 그리고 선제적인 캐파 확보를 위해서 앞서서 했던 그런 노력들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이제 실패 비용 축소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이익을 달성하지 못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실패 비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작년에. 특히 이제 세종공장의 실패 비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한 해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그 원인을 저희가 파헤쳤고 그거에 대한 대책들도 실천을 해서 다행히도 작년 그런 그 대책들이 실행이 된 작년 하반기부터는 실패 비용이 이제 실패율이 획기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희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다음 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희 생산본부에서 이제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생산 인프라를 확장하려면 결국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고 대표님 이하 전 그 구성원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서 작년에 저희 투자자로부터 생산 인프라 확대에 대한 그 투자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고용제, 내용액제, 묵인제 그리고 제천 공장에도 일부 이제 코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그 투자에 대한 승인을 좀 받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5개년에 대한 전반적인 장기 투자에 대한 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나면 저희 회사의 그 매출액은 아마 획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저희 전략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산 효율 극대화입니다. 이 작업은 이번에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해 왔던 일들을 계속 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좀 더 저희가 효율을 높여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생산 계획에 대한 치밀한 생산 계획을 좀 세워서 그 저희가 한정된 캐파에서도 최대한 생산해내도록 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 재배치도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 배치 사이즈 증대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지 보전을 이제 올해 특히 좀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되더라도 갑자기 중간에 장비가 서버리거나 고장이 나는 그런 다운타임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최대화시키겠다 하는 게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품질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그런 그 저희 일탈 발생 그로 인한 폐기 이것들이 저희 회사에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는데 이것들을 잡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올해 이제 대표님께서 화두로 이제 던져주신 그리고 저희에게 숙제를 주신 이 기본 지키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종공장에서 철저하게 더 지킬 예정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님께서도 직접 지적해 주셨지만 이 실시간 기록을 통한 그 기본 지키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결국은 어떤 실수라든가 또는 그 잘못됐을 때의 복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 기록서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각 팀장이야 전부 KPI에 집어넣고 올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그 시험 결과가 과연 얼만큼 됐는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라 하는 게 기본 지키기 두 번째로 대표님께서 주신 말씀이신데 이 결과도 또한 저희가 하는 양식을 만들고 모니터링의 리포트를 좀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똑바로 약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보겠다. 이런 그 기본 지키기가 이번 품질 수준 향상에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풀프루프 장비라든가 그러니까 뭐 비전을 통해서 잘못된 걸 골라낸다든가 이런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품 자체가 처음부터 잘 공장에 세팅되도록 연구소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기술 이전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TBM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미팅들을 통해서 교육과 소통을 활발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큰 저희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래를 위한 생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 세종공장에 이번에 이제 생산 캐파 확장을 위해서 내용고용제 라인을 투자하게 되는데 내용고용제 라인 과립 라인은 750kg고요. 코팅 라인은 1000kg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그 장비가 다 들어와서 라인업이 되면 아마 저희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잘 이제 성장하고 있는 수액 라인입니다. 수액 라인도 역시 자동화 라인 투자할 거고요. 그동안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그 내용액제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도 다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품질도 높이고 생산성도 굉장히 높일 예정입니다. 당연히 글로벌 기준에 맞는 최신 설비를 할 거고요. 이 설비를 하면서 또한 자동화, 대형화 이를 통한 어떤 그 공수 절감이나 그 효율화 향상 이런 것들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다 하려면 결국은 이제 구성원들의 역량이 향상돼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이제 대표님 주관하에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실시하셨고 이제 그것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DP라고 썼는데 우리 회사 이제 IDP란 말 쓰는 것 같긴 한데요. 다기능 인력이라고 해서 그 각자 이제 그 인사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그 기능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잡을 어느 정도 되면 좀 변경을 해서 아주 그 자기 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 인력으로 좀 향상을 시켜보겠다. 그래야 굉장히 인력의 좀 효율적인 그 관리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표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저희 대규모 설비 투자라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교육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을 최대로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생산본부는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그 생산의 실패로 인한 어떤 폐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또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한 최대 규모의 생산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4년 전략 중 국내 최대 규모의 고용제 라인이 확보되는 미래를 위한 생산 인프라 구축이 인상적입니다.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CDMO 1등이 되는 날이 기대됩니다. 이어서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상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시상과 제년 어워드 시상입니다. 대표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고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5년 이상 장기 근속자 분들이 많아서 대표로 20년 장기 근속자에 대한 시상만 진행하겠습니다. 수상자는 공장기획1팀 김은주 차장입니다. 한 회사에서 20년 동안 변함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쭉 지금처럼 후배들의 모범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 차장님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제약 공장이 생기고 1년 후에 입사해서 20년 동안 회사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좀 떨리네요. 앞으로도 더 멋지게 도약할 제니원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많은 가르침을 주신 조상현 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싶고 우리 공장기획팀, SCM팀, 그리고 품질, 물류, 그리고 생산팀 항상 계획 짜는데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주 차장과 더불어 5년, 10년 근속자분들께 회사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기 근속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회 연구과제 성과 발표의 1등에 대한 시상입니다. 분석연구 2팀 김예슬 대리. 네, 김예슬 대리는 식약처 가이드라인 및 FDA 가이던스에 따른 투가도 시험법을 우리 회사 최초로 연구해서 적합한 시험 디자인을 도출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리님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유관부서 여러분들과 분석연구 2팀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요. 계속 믿음을 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저희 정경록 차장님과 오준교 상무님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제니언 어워드 시상입니다. 첫 번째 제니언 어워드 수상자는 컬처 TFT. 컬처 TFT 팀원 중 대표로 TFT 리더 변창호 과장과 각 사이트 리더인 이보람 차장, 진영민 선임, 그리고 제뉴파마 이동훈 대리가 수상하겠습니다. 네, 사업전략팀 변창우 과장. 위 사람은
제니원의 문화를 정립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컬처 TFT로 활동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제니원 사이언스 대표 이삼수 축하합니다. 네, R&D 전략팀 이보람 차장. 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생산 2팀. 네, 생산 2팀 진형민 선임. 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품질 관리 1팀 이동은 대리. 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대표로 변창훈 과장님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얼떨결에 또 제니원 어워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 처음 컬처 TFT를 이제 발족을 하고 전사에서 16분이 모여서 지금까지 제니원 컬처 대학을 전파하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 회사가 좀 가질 수 있는 문화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덕분에 제니원 에컷 이벤트하고 제니원 어워드 그리고 컬처 워크숍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16분과 저희 임직원 모두 그리고 회사 관계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제니원 어워드의 무게만큼이나 앞으로 더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니원 컬처는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됩니다. 올해도 다양한 문화 여정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니원 어워드 수상자는 품질관리 1팀 이혜성 대리, 조승훈 대리, 조승우 대리, 이소연 사원, 임지훈 사원, 신동욱 사원, 유예나 사원. 대표로 이혜성 대리, 조승훈 대리, 이소연 사원, 유예나 사원이 수상하겠습니다. 네, 상기 인원들은 품질 1그룹 내 분임조를 결성하여 1년간 활동하며 분석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1인당 연평균 0.6시간의 분석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천만 원의 인건비 절감을 이루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대표로 이혜성 대리님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분임조 활동 먼저 할 수 있게 해주신 저희 심정섭 상무님, 송경상 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중간중간 체크 너무 잘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저희 지영우 차장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조원들 너무 잘 믿고 따라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2024년은 기본에 충실해서 좀 더 아이디어를 또 많이 낼 수 있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수상자입니다. SCM팀 배영환 과장. 네, 배영환 과장은 병포장 공정 중 캡에 실리카겔을 포함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자재시험 절감 및 실리카겔 터짐에 고객사 불만을 해소하였으며 연간 약 2천만 원의 자재비 절감을 이루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CM팀 배용환입니다. 우선 제니원 어워드라는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떨리네요. 네. 그리고 이 공정 하나 자재 하나 개선을 위해 하다 보니 유관부서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영수 본부장님, 김준희 팀장님, 그리고 SCM 팀원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제니원 어워드 수상자입니다.
생산 3팀 이춘상 기사, 이동재 기사. 네, 위 사람은 자발적으로 수액 생산량 증대 방안을 검토해서 수율 개선, 공정 절감 등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기준 1일 1,400개의 생산량 증가를 달성하여 월 3억 원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한 분씩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산 3팀의 이춘상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제뉴언 어워드라는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는 도움 주신 유관부서와 생산 3팀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활동으로 효율성 있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생산 한 팀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여러분들 함께 고생해서 감사하다 말씀 전하고 싶고요. 항상 도움 주시는 이석한 팀장님, 이중구 차장님, 윤석진 과장님까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뉴언 어워드 마지막 수상자입니다. 공장기획 2팀 김근혜 과장, 이충원 사원. 네, 부득이 김근혜 과장이 불참하여 이충원 사원의 수상이 있겠습니다. 네, 위 사람은 지자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족 친화 기업상 등 2023년 3건의 수상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제뉴언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기획팀 이충원입니다. 이 상을 받게 된 건 옆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김근혜 과장님, 그 다음에 절 믿고 이끌어 주시는 송석 차장님, 그리고 조상현 부장님 덕분에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일 연탄 봉사도 화이팅 합시다. 네, 이번 수상자 외에도 자기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타운홀 미팅 다음 순서로 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4년 청룡의 해를 밝히는 첫 번째 타운홀 미팅이 되겠습니다. 이 공통점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손흥민 선수, 기본기가 탄탄해야 성공한다. 이분은 누군지 알죠? 네. 백종원 씨. 이분은 이렇게 뭐 식당 하시는데 기본기가 잘 안 돼가지고 이분은 누구죠? 부자지간이죠. 예, 부자지간. 이분이 이번에 이게 뜰 줄 알았어요. 이번에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독서를 날렸죠.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하면 안 된다. 이거 뭔 소리냐? 현재 그 축구협회가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벤투가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돈 많이 못 줘 그러고 잘라버리고 좀 싼 클린스만을 데려왔잖아요. 사실 클린스만을 내가 옛날에 제일 좋아하던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축구는 진짜 잘해요. 근데 감독은 진짜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자도 안 하고 싼 사람 데려다가 저렇게 했는데 우승하면 대충 해도 우승하는구나. 그래서 한국 축구가 앞으로 이제 퇴보할 거다. 이렇게 독설, 아주 악담을 퍼부었는데 지금 막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뜨고 있는데 부자지간에 지금 하는 얘기. 걸음마도 못하는 애가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냐라는 게 이분의 이제 생각인 거죠. 이 답변의 공통점은 뭔가요? 기본. 네. 넘겨야 되는데 어디 갔지? Back to basics.
백 투 더 퓨처가 아니고 백 투 베이식스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자. 자, 우리들에게 기본이 뭐냐라는 건데 생산 품질을 먼저 볼까요? 아까 변형원 전무도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실시간 기록만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뭐 DI 어렵다고 그러는데 DI의 70% 이상은 실시간 기록만 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DI에서 뭐 알코아 플러스 어쩌고 떠드는데 다 사실은 이상한 소리고 실제 해본 사람들의 느낌은 실시간 기록만 하면 DI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기록을 하면 DI의 장비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구나라고 바로 찾아냅니다. 실시간 기록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꼬이고 그리고 요즘에 배치 레코드 실시간으로 안 보고 그냥 작업하다가 사고 친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다음에 그 실제 QC에서도 실시간 기록하지 않고 SOP 안 보고 작업하다가 OS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나옵니다. 두 번째, 성적에 관심을 가져라. 작년에 팩이 나온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반 정도는 성적서를 봤으면 여기서 즉 생산한 사람은 내가 생산한 제품의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QC한 사람은 내가 시험한 제품의 QC가 어떻게 나왔는지, 적합인데 맨 끄트머리에 딱 걸려있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 다음 배치가 부적합이 안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성적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적부만 판단을 하다 보니 그 다음 배치가 OS로 이어졌다. 그래서 실시간 기록을 하면 QC에서는 이제 OS, invalid OS도 줄어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에서 발생하는 valid OS도 바로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생산과 품질은 실시간 기록과 성적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실적은 DI 준수, OS 감소로 이어질 거다. R&D. 올해 아까 이제 김영수 전무가 열심히 잘하셨어요. 근데 뭐 조금 아쉽네요라고 했던 그 두 가지. 작년에 폐기가 너무 많았었던 것 하나. 그 다음에 그 테넬리 글리틴의 제조 원가가 너무 높았었다라는 것 둘. 사실 이제 그 두 개만 아니었으면 사실 100% 달성하고 남았거든요. 테넬리 글리틴이 재작년 말에 11월 달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출시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신제품이 론칭한 경우가 사실은 이제 좀 드물어요. 굉장한 성공 사례고 그 당시에는 제조원가 잘 몰라가지고 야, 이 제품이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릴 일이다 그러고 막 흥분하고 그때 제가 막 어디 가서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 100억 가까이 팔았거든요. 90억 넘고 100억은 조금 안 되게 이제 그렇게 팔았는데 이익이 한 푼도 없어요. 오히려 적자입니다. 근데 이 100억 파는 동안에 다른 제품 팔았으면은 생산했으면 2, 300억 생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거기서 30억, 50억 나왔을 수 있는데 100억 가까이 생산하고선 적자가 났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연구, 개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할 때는 이 공정 단순화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회사가 유례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생동 성공률이 높은 건 확실해요. 굉장한 역량이고 능력입니다. 정말 잘하시는데 근데 허가받는 데는 최고의 선수들인데 공장에서 생산하기에는 현장에 안 맞는 이런 개발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구는 허가받는데 최고라는 거 인정. 국내 최고.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공정 단순화해서 현장에 맞는 개발을 해주면 경제성 향상과 그다음에 공정 능력 확보로 이어져 가지고 부적합도 잘 안 납니다. 웬만큼 실수해서도 부적합이 나지 않는 것 바로 로버스트니스거든요. 그래서 R&D는 공정 단순화, 현장에 맞는 개발로 경제성 향상과 공정 능력 확보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모두의 기본, 다른 나머지 부서들,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부서 생산 품질 연구 개발이 우리 회사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2%에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의 기본 쌍방향 소통과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쌍방향 소통.
이거 좀 얘기가 왜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저 메일 보냈는데요. 보낸 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아닌데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요해서 메일을 보냈으면 메일을 받은 사람이 그 메일을 확인하고 액션에 들어갔는지까지 확인을 해주는 게 진정한 소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은 내가 이거 받아서 지금 잘 하고 있으니 염려 마라. 이게 쌍방향 소통이에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제안. 투자, 아까 뭐 대용량 투자니 나머지 투자 같은 것들 누가 다 제안했습니까? 다 제가 제안한 건데, 그런데 제가 제안해가지고 막 시키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결코 제안하지 않아요. 왜? 괜히 이거 제안했다가 잘못되면, 그 잘못이라는 게 뭐예요? 가동률이 낮아지면 욕먹을까 봐 제안을 안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 우리 회사가 잘 나가려면 시장 정보에 근거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사업부에, CMO 사업부에 가 있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연구 개발할 때 주변의 동료나 지금 상황, 생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하는데 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냐라는 거죠. 책임은 제가 지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생생한 정보가 들어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로 적극적인 제안을 해달라. 수익성 증대와 지속 가능 경영이 그걸로 가능하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페이커 이상혁이죠. 네. 이 사람이 뭐 연봉 245억이라고 그러는데 뭐 저게 2년이라는 설도 있고 뭐 1년치 연봉이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거절하고 국내에 남았는데 이 사람 연봉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공개를 안 하니까. 근데 대략 따지기에 한 50억 가까이 된다라고 그래요. 30억에서 50억 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이게 제 목표는 돈, 명예보다 성장, 내 자신의 실력이 성장할 수 있는 곳에 남고 싶다. 뭐 비슷한 얘기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사우디 리그에서 불렀는데 안 갔죠. 예. 토트넘에서 계속 돈은 적게 받지만. 이 사람은 누구죠? 이름이 뭐죠, 이 사람? 아니, 이름 이은재입니다. 그래서 제재예요. 여자. 이 사람이 SBS 뭐 이렇게 거기서 인턴 사원으로 이렇게 쭉 있다가 나중에 뜨니까 SBS 정식 계약하자 그랬는데 자기가 나와서 이제 유튜버 하면서 프리랜서로 뭐 지금도 SBS에서 뭐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은 있고 성장이 없으면 잠깐 떴다가 망하는 거죠. 결국 이게 공통점이 바로 성장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성장이 없는 성공은 잠깐이다.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 이 테라로사 창업자입니다. 안목 해변에 테라로사를 한 건데 이제 이 사람보다 그쪽에 이제 커피 거리를 만든 사람은 실질적으로 박이추라는 그 제일교포가 이제 가장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박이추라는 사람이 제일도포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목장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목장을 경영하고 거기에 이제 그 소를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 쫄딱 망해가지고 땅과 똥만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소들이 싸놓은 똥, 땅과 똥. 그래서 일본에 가서 커피 유학을 하고 그리고서 여기 돌아와서 20여 년에 걸쳐가지고 그 바리스타 초기에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쪽에 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럼 안목 그러면은 나 옛날에 뭐 40년 전에 갔던 그 해변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안목하면 뭐예요? 커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게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 기본기를 충실해서 성장을 해야만 뭐든지 이루어진다. 반짝은 아니다. 성공보다는 성장이 근거된 성장이 되면 성공은 자동으로 온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모든 게 기본 지키기가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해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회사는
성공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다. 올해 한 해 기본 지키를 통해서 회사의 큰 발전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하자는 대표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기본에 충실했을 때 실패는 최소화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표님 말씀과 같이 청룡처럼 비상하는 제뉴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기다리시던 행운권 추첨을 하겠습니다. 품질관리 1팀 제천 김진호 과장. 마케팅팀 김가희 대리. IT팀 김태현 대리. 자금팀 장수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품질관리 1팀 제천의 이한빈 대리님. 품질 3그룹 김지원 사원님. 제천 품질보존팀 김태환 과장님. 사업본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생산 2팀 세종 주문성님 축하드립니다. 품질 경영팀 유민호 차장님. 분석연구 2팀 정경록 차장님. 네, 행운권 선물은 청룡의 해인 만큼 용을 드릴 수는 없고 행운 선물로 용가리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네, 에어프라이어 200도로 20분만 돌리면 추억의 맛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수고해주신 대표님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당첨 안 되신 분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 행운은 꼭 가져가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반가운 가족들 품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설날 되시고 아직 시작 못한 24년 계획이 있다면 구정을 맞아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께 갑진년 청룡의 기운이 함께할 거라 믿습니다. 2024년 첫 타운홀 미팅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